자, 이제 마지막 단원 경우의 수 나갈 겁니다. 이 경우의 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얘도 뭐 모든 단원도 마찬가지지만 얘 특히나 얘도 처음 시발점을 정확히 잘 잡으셔야 돼요. 뭐냐면 어떠한 사건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3가지다, 뭐 2가지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전체 과정 중에서 내가 학생 때 딱, 그래, 하지 말자 라고, 선생님은 진짜로 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쭉 있을 때 뭐 2번째 줄 이해하고 3번째 줄, 근데 3번째 줄 이해 안 되면 4번째 줄 못 넘어갈 정도로 막 공부에 있어서는 되게 꼼꼼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내가 그냥 포기해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딱 2가 파트가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지구과학에서 적이적경 별 위치 각도 구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모두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형상화가 돼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얘도 가만히 있는 게 있다는 게 약간 삐딱하게 있죠. 얘가 삐딱선을 타고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 가상의 하늘, 천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별이 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잖아. 근데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뭐 별, 적이적경 위치 구하고 어디로 갈까 막 하는데 난 이게 잘 안 그려지는 거야. 여러분도 이거 잘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진짜 난 저게 너무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문제를 외우다시피 했어. 외우다시피 해서 문제 풀어도 뭐 당연히 틀렸죠. 잘 안 됐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학에서 요 파트였어요. 확률 파트. 그러니까 선생님 때도 당연히 수능 봤을 텐데 그때는 수능 확률이 한 3문제, 2문제 나왔었나? 근데 마지막 30번이 확률 나왔어요. 그래서 대놓고 그때 고3 때 선생님 막 정성 막 이렇게 막 문제 풀고 막 하다가 할 때 선생님께서 갑자기 그냥 확률 수업하시다가 책을 딱 덮으시는 거야. 그러다가 야, 이거 하지 마. 네? 야, 어차피 이거 한 문제 나오는데 확률 정수해 보면 이만큼 두꺼웠는데 한 문제 맞추자고 이거를 4점짜리를 맞추자고 이거 풀어? 어차피 풀어도 맞출 확률 적은데 30번 문제니까 제일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29개 맞아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그때 마음이 편하던지 그래, 난 내가 포기한 게 아니야. 당신이 하지 말랐어. 그래서 평상시에 선생님 말씀 안 듣다가 그런 것도 잘 듣죠.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접었거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다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건데 내가 이제 강사가 될 줄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강사가 딱 됐는데 나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돼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수업해주고 내가 풀이해주고 이런 것에 80%가 내가 학생 때 내가 풀던 방법이잖아. 내가 다른 사람 인생 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해시키는 스킬, 가르치는 스킬 이런 것만 내가 좀 플러스 알파가 된 거지 수학적으로 기본적으로 풀고 갖고 있는 개념, 접근하는 방법은 내가 그냥 학생 때 터득한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내가 터득한 게 없어. 별로. 그게 왜 그랬냐면 뭐 그 당시 선생님들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나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 뭐냐면 어떤 경우의 수가 3가지 나오고 2가지 나오는데 어떨 때는 더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곱한다고 해. 근데 웬만하면 알 것 같아. 요런 형태의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웬만하면 곱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길을 간다 그러면 뭐 더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맑은 날 더해주고 흐린 날 곱해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서부터 조금만 제대로 좀 알면 절대 포기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것이 경우의 수죠. 조금 큰 틀을 좀 말해주자면 여러분이 뭐 3학년까지 계속 가야 되니까 경우의 수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요. 여기까지가 우선 고1 과정. 그리고 이 조합에다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나이도 있는 것들, 이항 정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가 조합 1. 그래서 다시 조합 2부터가 다시 여러분들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2할 때 하는 학교가 있고 3할 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선택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하는데 만약에 문과 계열로 가는 친구들은 다 확통을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서 이과 계열 간다 친다면 미적 아니면 기하를 선택할 텐데 만약에 선생님한테 묻는다. 나중에 내가 이해할 때 뭐 이렇게 상담하고 할 때는 대놓고 미적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확통, 미적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학가에 훨씬 더 유리하므로 내가 진짜 그냥 문과 계열을 간다 라는 게 아니라면 그죠? 미적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조합 이렇게 하고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확률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통계라는 걸 배워요. 이렇게 여기까지 배우는데 잘 봐.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부터 그죠? 나중에 여러분 내신 대비할 때 선생님 다 따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명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2학년 때 확률 통계가 또 따로 다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그걸 내가 지금 2학년 친구들 내가 따로 다 해주고 했는데
경우의 수부터 확률까지는 전부 다 내가 한마디만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 문제 어떻게 풀어? 뭐 7번이요, 23번이요. 문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뭐냐면 경우의 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겁니다. 경우를 나눈다는 겁니다. 뭐냐면 어떠한 문제를 푸는데 세 가지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하나를 빼쳐서 두 가지를 나눈다든지 혹은 네 가지를 나눈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경우 나누는 연습만 계속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 문제 어떻게 해? 그러면 아 이거 뭐 어떻게 뭐 몇 시 몇 H 몇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경우 나눠요. 경우 나눠요. 이겁니다. 그걸 내가 지금은 선택이라고 해서 얘를 안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 선택 수업 듣는 친구들은 뭐 당연히 다 미적 하는 친구들이 고3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전까지 무조건 선택이 아니고 다 했을 때 고3 마지막 파이널까지 수능에 이게 다 나왔을 때는 어떤 어려운 문제 나와도 무조건 경우 나눈다. 그걸 내가 진짜 미친놈처럼 왜 쟤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학생들은 문제 풀면서 다 풀려고만 해. 식부터 세우려고 한단 말이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내가 몇 번씩 얘기했죠.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틀, 선생님 묘비에 생길 거 두 가지, 그죠? 함수, 그 모양 그 자리 그대로.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바로 뭐라고? 이거라고. 분석, 설계, 식. 고등학교 수학 문제 푸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돌경 앞으로 해서 문제 풀자라고 하는 게 이거야. 중학교 때까지 먹히던 거, 고1 1학기 때까지 먹히던 거, 식 세워서 문제 풀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나에게 뭘 말해주는지, 어떤 자료가 주어졌는지 정확하게 분석, 들어라 이거야.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근데 결국 얘는 뭐였냐면 는 k라 놓으면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의 y절편의 가장 큰 값을 구해라. 뭐 이런 형태를 진정으로 묻고자 하는 게 뭔지를 찾아라 이라는 거야. 그게 설계. 그리고 나면 식은 누구든지 다 세워서 문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이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 단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부터 확률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분석은 무조건 뭐다? 경우를 나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집에 가서 그죠? 이제 배고파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 그래서 우주가 초등학교 때부터 모아놓은 돼지동토에 배를 갈라서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해. 그래서 배를 딱 갈랐더만은 500원짜리 지폐는 없어.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가 도둑 떨어졌어. 쭉 떨어졌어. 우주야, 그럼 이 돈 어떻게 살 거야? 그냥 다 사야 돼. 그러니까 다 사야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500원짜리 잡히고 500원, 500원, 100원, 10원, 다시 500원, 50원 이렇게 손에 잡히는 대로 살 거야? 보통 다 그러잖아. 아, 보통 다 그래? 아, 보통 다 그런단 말이야? 지원이는 어떻게 세? 아, 야, 이거, MZ들이 이렇게 세는 거야, 요즘에? 야, 이러면 내 수업 방식이 바뀌어. 아, 진짜로? 손에 잡히는 대로 센다고? 아, 예원이 어떻게 세? 저 500원은 500원끼리. 그렇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혜영이는 어떻게 세? 만약 그렇게 돈이 축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분류, 그지? 그래요. 뭐 그런 개치인데, 그렇죠, 개치인데, 우리가 보통은, 보통이라 말하면 얘네들 또 이상해지나? 어쨌든, 그냥, 자, 이렇게 합시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하냐면, 나눠서, 그죠?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그죠?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를 분류해 놓고, 그러고 나서, 500원짜리 3개, 얘 4개, 얘 5개, 2개. 무려 초등학교 때 모은 돈이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 굶었다 이건데, 어쨌든 뭐냐면, 분류해놓고 나서 500원짜리 3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과연 나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싶죠? 뭐 하죠? 더하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 지금 하는, 이겁니다. 경우를 나누는, 어떤 경우야? 500원인 경우, 100원인 경우, 50원인 경우, 10원인 경우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나눈다. 무조건 그 다음 뭐 한다? 더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경우의 수부터 해서 순열 조합해서 확률까지의 가장 큰 포맷이에요. 뭐 한다? 경우를 나눈다. 그럼 뭐 한다? 더한다. 무조건 식부터 세우려고 문제 풀려는 게 하는 게 아니고 경우 나누고 더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뜻이 이게 또 손에 잡히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처음에 그죠? 경우의 수가 뭐다? 그다음에 뭐 사건 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깐 얘기해주면 용어들에서 이제 뭐 시행이란 말 나오고요. 사건이란 말 나오고요.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시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같은 조건 하에서 계속 해야 돼. 그죠? 여기서 주사위 던진다. 그 다음에 우주에서 주사위 던진다. 주사위가 안 떨어지는데요, 바닥에.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같은 조건 하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화살을 쏜다. 불량품을 검수한다. 이런 것들. 이게 다 시행. 그랬을 때 사건.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불량품을 검수했을 때 불량품이 나오는 사건, 양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 그죠? 화살을 쐈을 때 10점, 10점에 맞히는 사건, 뭐 몇 점에 어디에 맞히는 사건, 이런 것들이 사건. 그리고 그 하나의 사건이 발생되는 말 그대로 경우의 수를 몇 가지냐 이거예요. 3가지, 2가지. 오케이? 그냥 그게 용어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한 장 딱 넘기고 나면 마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덧셈 정리. 고스란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좀 지울게요. 자, A에서 B를 가는 데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에서 B를 가는데 위에 3가지, 뭐 2가지 있어요. 그죠? 3, 2. 여기도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갑니다. 여기 3가지 있고요. 여기 2가지 있어요. 그죠? 자, 문제가 이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죠? 도현아, 위에 거 같은 케이스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3하고 2 가운데가 더하기야, 곱하기야? 더하기. 왜? 옆에 덧셈론이 써 있으니까. 네. 그렇지. 그럼 무조건 하는 거. 지우야, 여기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데 더하기야, 곱하기야? 곱하기. 왜? 곱셈 써 있고 여기 덧셈 써 있으니까,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죠? 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잘 봐라.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떨 때 더해주고 어떨 때 곱해주냐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2가지로 해석을 해줄 건데, 첫 번째는 웬만한 책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2번째는 정말 그 깊은 뜻을 파악하는 겁니다. 뭐냐면 A에서 B까지 갈 때 얘가 여기 위에가 3가지고 여기가 2가지야.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거쳐서 여기로 갈 때 얘 3가지고 2가지인데 얘는 곱하기야. 뭐냐면 2개가 헷갈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에 정확하게 기점을 잡아놓고 이거네? 그럼 골고루. 만약 이 내용이 아니야? 그럼 반대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왜냐면 얘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니까. 빼기 나누기 이딴 건 없어요. 그죠? 얘는 2개야. 뭐냐면 곱셈 정리는 어떤 개념? 이 개념입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동시에 혹은 차례차례 벌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곱해주는 거예요. 자, 뭘 말하는 거냐? 동시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죠. 뭐냐면 주사위 동작. 자, 주사위라는 우주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몇 가지? 6가지. 예원아, 동전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수학에서 우리가 솔직히 일상생활에 바로 많이 접목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죠? 아빠 저기서 우회전해야 돼. 얼마나 우회전해요? 사인 30도로 우회전하세요. 뭐 이딴 표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접목되는 게 바로 뭐냐면 얘예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게 왜 나왔냐면 인간이 이렇게 원시전 때부터 이제 돌도끼 들고 뛰어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무리생활,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무리생활을 지우고 나서부터 인간의 역사와 같이 갔던 게 2가지가 있대요. 그게 전쟁과 도박이래요. 전쟁과 도박인데 어쨌든 다 같은 뜻이에요. 내가 뭔가 더 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돌도끼 들고 뛰어할 때 내가 토끼 2마리 있고 저기 양 1마리 있어. 그래서 내가 뭔가 둘이서 게임해서 내가 이걸 얼마큼 따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게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값이라고, 같은 표현으로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건, 이 행위에서 얼마를 딸 수 있지 내가 기대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냐면 가장 상식적으로 가야 돼. 우리 일상생활 같이 있어서. 선생님, 제가 2살 때인가요? 유모차에서 어떤 어른이 500원짜리 줬는데요. 제가 잡고 있다가 뚝 떨어뜨렸는데 그게 땡구를 구덩 한번 딱 쓴 적이 있었어요. 동전을 던지면 3가지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냥 앞 아니면 뒤야. 그죠? 쓴 적 있어요.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얘 같은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야? 동시에 왼손에 내가 주사위 오른쪽에 동전에서 뭐야? 탁 던져. 그러면 6가지, 6가지인데 그래서 얘네 2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이야? 12야? 12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죠? 동시에.
그죠? 혹은 차례야. 얘도 잘 봐봐. A에서 B를 갈 때, 자, 오케이. A에서 B를 갈 때, 얘가 요쪽 길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쪽 길을 택했어. 뭐 된 거죠? 요렇게 하고, 얘는 동시에는 될 수가 없겠죠? 요 사건, 차례, 그 다음 요 사건, 차례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얘 같은 케이스는 이거예요. 누가 여기 딱 섰어. 사람이 딱 서서 A에서 B까지 가야 돼. 근데, 딱 보니까 위로 가는 길 또는 아래로 가는 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위로 간다. 그럼 위로 갔을 때가 여기 세 가지. 그리고 B를 도착하잖아. 근데 또 차례 이리로 갈 수 있어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B까지 가면 왜 또까지 A까지 왜 또 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차례가 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동시에 더 무서운 얘기죠. 사람은 항상 내가 안 가본 길에 대해 내가 그때 그걸 선택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기대나 하여간 그런 게 후회 이런 게 남잖아. 그죠? 그래서 동시에 가야겠다. 쫙 몸 쪼개져가지고 그죠? 자, 넌 절로 가. 나 이리로 갈게. 이러면서 가. 인생 한 번 멋있게 사는 거죠. 그죠? 존나 상남자야. 그지? 동시에 갈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죠? 그거 한번 증명해서 뭐 하려고.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동시에도 안 되고 갔다가 또 차례차례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뜻이 뭐냐면 A가 위로, 내가 선생님 아까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위로 가거나 또 아래로 뭐죠? 또는입니다. 위의 길을 가거나 아래 길을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개념이냐?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또는의 개념입니다. 얘는 뭐냐면요. A에서 B까지 가는 이 길을 걷고 그리고 얘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and 교집합의 개념이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보통 책에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진짜 동시에 차례차례한 개념이 들어가면 어떠한 사건들을 뭐 해주면 되는가?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더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깊게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수학의 개념의 바닥을 쳐라 라고 할 때 좀 더 개념적으로 돌아가면 이겁니다. 사건이 앞사건 혹은 사건과 사건이 서로가 영향을 줬니 안 줬니 이거예요. 얘는 영향을 서로 주는 게 아니고요. 얘는 뭐다? 서로가 영향을 줄 때입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았을 때 우리 뭐한다? 곱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잘 봐. 여기 앞에 블라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 너 길 잘 골라봐. 1번 길 있고 2번 길 있고 3번 길 있어.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 길은 되게 평탄하고 비단 길인데 하나는 가시밭길이야. 자, 신발 벗고 양말 벗어. 잘 골라봐 한 거야. 그래서 딱 블라인드 했는데 불싸. 가시밭길을 택한 거야. 그래서 따끔따끔하면서 막 지나갔어. 막 피가 나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밀면서 왔어요. 그죠? 피를 흘리면서 다시 또 블라인드가 있어. 자, 이제 또 다시 잘해봐. 또 하나는 그냥 치료할 수 있는 알로에가 쌓여있고 막 할 수 있는 약도 있고 막 그런 좋은 길이고 또 하나는 뜨거운 소금밭길이야. 또 잘 골라봐. 했는데 딱 열었는데 불싸. 하필 또 뜨거운 소금밭길을 골랐어. 그러면 그냥 맨발로 걸어도 따가울 텐데 막 상처나고 막 그런데 거기 뜨거운 소금이 닦고 있는 거 얼마나 더 쓰라리겠니?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앞에 사건이 영향을 줬다 이겁니다. 무슨 알겠죠? 그러면 곱하기야. 그런데 얘는 여기에 가시밭길, 여기에 소금밭길 있던 간에, 그죠? 내가 일로 갔을 때 소금밭길 걸었어. 근데 여기에 가시밭길을 걸었어. 근데 여기 소금밭길. 영향 줘, 안 줘? 안 줘. 그냥 너는 나는 나. 따로따로라는 겁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해서 얘같이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면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제일 근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서로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동시에 차례차례한 게 뭐냐면 서로 영향을 줬다는 소리거든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혜영아 졸려.
자, 한번 접근해봅니다. 자, 0, 1, 2, 3, 4 다섯 장의 카드가 있고요. 이 다섯 장의 카드에서 세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경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만들 수 있는 짝수의 세 자리 경우의 수 구하세요. 몇 가지인지. 쌤 문제를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1번은 그 중복돼요? 이 경우의 수 좋은 질문인데 만약에 중복되는 것은 무조건 중복이 된다, 가능하다는 멘트가 있어. 근데 그 멘트가 없으면 무조건 중복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카드가 0, 1, 2, 3, 4 다섯 장의 카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세 장을 뽑아서 세 자리 수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 2, 3 뽑아서 그럼 1, 2, 3 이렇게 123 이렇게 되겠죠. 그냥 짝수가 아니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두 번째는 삼각형에 ABC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각 변에 이것들이 점이에요. 점 4개, BC변 3개, CA변 5개가 있어요. 이 변들 위에 있는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단 꼭지점 제외. 꼭지점에서 연결하지 않습니다. 해봐. 여기 단원 선생님이 좀 문제를 내가 좀 적어주면서 할 게 좀 있을 거예요. 필기를 너무 막 대타 크게 막 폰트를 엄청 크게 하면 안 돼. 맞아. 쌤이 보면 너무 그래. 그래.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내가 보면 맞죠, 그러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말 그거 맞아. 그 얘기하지 마. 다른 친구도 생각해야 되니까. 왜요? 아니 왜 내 눈치를 왜 나를 봐, 여길 봐.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 간단하잖아, 그죠? 자, 0, 1, 2, 3, 4 다섯의 카드가 있어요. 자, 얘를 갖다 뽑아 세 장 만들어 세 자리 정수인데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우주야,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처음에는 여기 되면 안 되니까 4개. 아, 헤이, 자, 다시. 이 문제 어떻게 풀어? 네? 대답이 틀렸는데? 지우야,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쌤 예훈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영어를 나누는 그렇죠. 그냥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진짜 생각의 총 흐름을 나는 무조건 경우 나누겠다 생각하는 거야. 그 경우 나누겠다 생각을 하고 지우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경우를 나눈다? 짝수다라고 하는 것은 1의 자리에 짝수가 오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진짜 이렇게 풀던지 아니면 생각을 머릿속에 이렇게 이 그림이 그리고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 0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미안해 우주밖에 지금 못 봐서 근데 4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식부터 세우면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그랬잖아. 분석, 설계, 식. 지금 그게 바로 뭐냐면 식부터 세운다니까. 근데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어.
나중에는 있잖아. 여러분 내신해서, 그죠? 이제 진짜 기말 때 다 성적 오르고, 그지? 성적 좀 오른 상태, 자신감 충전된 상태에서 2학년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나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힘든 겨울밤,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지. 그때 뭐냐면, 처음 배울 때부터 잘해야 돼. 진짜로. 근데 얘 같은 케이스가 10부터 세운다? 여러분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가서 하면은 다 나가 떨어져요. 다 주탱이 맞고 다 떨어져요. 코피 쏟고 다 쓰러진단 말이야. 알겠죠? 진짜 4 곱하기 3 곱하기 4 뭐 이렇게 10부터 세우면 절대 안 돼. 무조건 이거야. 그러고 나잖아? 그럼 지나가는 애가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우주 형아가 이렇게 났네? 그럼 잡아봐. 0이 왔잖아? 그럼 여기 올 수가 몇 가지? 0 썼잖아. 저 중복 안 된다고 해서 여기 올거 몇 가지야? 네 가지지. 그럼 그 다음 올 거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죠? 그럼 얘는 더하기야, 곱하기야? 차례 와서 숫자가 꽂힐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 3이 왔어. 여기 2가 왔어. 그죠? 3이라는 숫자 오고 차례차례 2가 오고. 그죠? 그럼 뭐야? 곱하기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무슨 알겠어? 이렇게 경우만 나눠놓으면 그 다음은 누구든지 하는 거야. 진짜 선생님 하는 말 잘 들어봐. 진짜로. 자, 그럼 잘 봐봐. 얘가 2가 왔어. 그죠? 자, 도현아. 첫 번째 내가 쓴 거 몇 가지? 그렇지. 여기서 또 4가지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0이 오면 안 되잖아. 그럼 두 자릿수가 되잖아. 그러니까는 2가 왔어. 그럼 여기 있었어. 근데 0도 오면 안 돼. 그럼 여기서 뭐야? 3가지죠. 3가지. 그럼 여기 또 몇 가지야? 네, 어떡해. 3가지죠. 0이 올 수 있잖아, 이제 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만약에 2가 왔어. 여기 2가 왔어. 여기 뭐야? 3이 왔어. 그 여기 다 올 수 있는 게 뭐야? 0, 1, 2, 4. 0, 1, 2, 4. 3개 중에 하나 올 수 있잖아. 진짜 처음 알고리즘 시작 이렇게 가야 돼. 진짜 무슨 알겠죠? 이게 진짜 나중에 가면 훨씬 이거라니까. 처음에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나중에 이렇게 차이 나는 거야. 알겠죠? 요게 선생님 어쩔 때 그리는 그리냐면요, 문이과 삶을 할 때 이거야. 문과니까 어디가 뭐 높다 낮다가 아니고 처음에 문과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삶을 계속 가잖아. 그 나중에 이제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 문과 이과가. 그렇잖아. 얼음이 녹는다 딱 그러는데 이과 애들은 그 기온이 뭐 했는가 보다. 근데 문과 애들은 봄이 오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한대잖아. 그냥 보는 시야 자체가 틀려. 문과. 그러니까는 이거 좀 마찬가지야. 처음 시발점 잘해야 돼. 자, 얘도 뭐야? 첫 번째 이거죠? 그치? 그럼 여기 4가 왔어. 이게 첫 번째 오수가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또 몇 가지? 3가지. 다음 경우 나와서 무조건 뭐 한다? 더한다. 이 패턴을 벗어난 건 없어. 알겠죠? 진짜 이 패턴을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정말 나중에 이거 만약 확률 통계를 3학년 때 뭐 선택하면 진짜 어려운 사점짜리 문제 풀 때도 뭐 3학년 때 뭐 선생님이 다 해줄 테니까 어쨌든 하는데 진짜 이거 패턴 갖고는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다시 갑니다. 자, 사각형 ABC가 있는데요. AB 변의 점 4개, BC 변의 점 3개, C의 변의 점 5개 있습니다. 이랬을 때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뭐라고 그랬어? 직선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얘 같은 케이스 지원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그렇죠. 경우 나누는 겁니다. 경우 나눠요. 그러면 경우를 갖다가 어떻게 나눈다?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거는 이 단어에서 해줄 건 뭐냐면 경우를 나누긴 나누는데 진짜 심플하게 정말 이렇게 쉽게 문제를 봐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쉽게 하는 것을 선생님이 심어줄 거야. 뭐냐면 이거죠. AB 변에서 BC로 가는 케이스. 그죠? 요 점과 요 점이 이렇게 연결한다 이거죠. 그죠? 여기서 연결되는 케이스. 또는 BC 변에서 AC로 연결되는 케이스. 또는 AC 변에서 AB로 연결되는 케이스. 이렇게 있겠죠? 그럼 자, 간다. AB 변에 점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BC 변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동시에 쏘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 점 얘가 P였어. 얘가 Q였어. 그럼 뭐야? PQ. 차례차례 쏘자. 그죠? 뭐죠? 곱하기죠. 그지? 다음, 얘는 몇 가지야? 3, 5. 그죠? 3 곱하기 5. 다음, 얘는 뭐야? 5개, 4개. 5 곱하기 4. 경우 나면 뭐 한다? 더한다. 이러면 지읒되는 거야. 얘는. 뭐가 빠졌죠? 지읒 빼고. 땀을 치워줘요. 뭐가 잘못됐지? 자기변 내에서가 아니지. 그렇죠. 자, 문제를,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뭐냐? 분석. 정확하게 얘가 뭘 말하는지 의미를 파악하라고.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경우를 나눠 하는 것이 뭐냐면 얘는 4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눠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떤 경우야? 이거죠. 이렇게 직선도 있지만 얘하고 얘를 하면 이거 직선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되는 거야? 각 변에서 만들어지는 두 점 갖고 만들어진 직선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어? 직선이야. 만약 이게 선분 이러면 완전 달라집니다.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이라 치면 1번하고 2번을 연결한 직선이나 1번하고 3번을 연결한 직선이나 다 똑같은데 선분은 1, 2번과 1, 3번이 다른 선분이죠. 그럼 그 경우에서 다 카운트가 돼야 되는데 얘는 직선이었잖아. 그래서 뭐 되는 거야? 마지막에 3까지 플러스 꼭 하셔야 됩니다. 적어놓으십시오. 내가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면은 재밌어. 그리고 세상 볼 때 보는 시야가 좀 달라지고 머리가 좋아져.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유형, 뭐 패턴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 이런 케이스. NA, NB, NC. 자, 얘 같은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경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 더한다. 뭘 말하는 겁니까? A 사건인 경우의 수, B 사건이 발생될 경우의 수, C 사건이 발생될 경우의 수.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카드 5장에서 짝수 만드는 경우의 수. 이거 말하는 거야.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나눴으면 더한다. 이거예요. 그죠? 다음 이런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N, A를 구하는데 N, U 빼기 N, A 컴플리먼트. 자, 얘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경우를 나눴어. 그죠? 근데 뭐야? 너무 많을 때입니다. 무조건 얘가 또 책에 뭐라 나오냐면 적어도 뭐 이런 표현 나왔다라고 하면 6건 이거 써라라고 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무조건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경우 나누는 거야. 해서 이거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어떤 이런 경우인데, 자, 여기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사건이야. 근데 정수 말대로 알았어, 경우 나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경우를 다 따지다 보니까 뭐 하나 놓칠 것 같고 계산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싸라게 반대쪽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는 소리겠죠. 여기가 한두 개밖에 안 나와. 여기가 2가지 나왔어. 여기가 5가지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6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근데
간혹가다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특히 3학년 같은 데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노려가지고 역으로 친단 말이야. 문제에서 적어도 라는 표현을 해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세 가지인데 적어도 쪽이 5가지야. 피똥 싸는 거죠. 그럼 적어도 나와서 5가지 쪽을 구해서 이걸 구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하는 거냐면 경우를 나눠보는 거야. 경우를 나눴는데 내가 구할 쪽이 너무 많으면 반대쪽을 구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자 이런 케이스죠. 자, 얘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겹치는 경우가 있을 때, 자, 얘는 선생님 문제 예를 잠깐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0까지 적혀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장을 뽑았는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알았어. 그럼 내가 이 경우의 수는 2의 배수 나오는 경우의 수 또는 3의 배수 나오는 경우의 수에다가 뭐가 겹치죠? 6. 뭐 12 이런 것들은 2의 배수도 한번 카운트가 됐고 3의 배수도 또 카운트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공통되는 얘. 그죠? A 캡 B. 이걸 또 빼줘야 된다 소리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 뭐가 되는 거야? 1부터 20까지 해서 2의 배수 몇 개 나와? 10개. 3의 배수 몇 개 나와? 6개. 6개. 그죠? 그다음에 6의 배수 3개. 이렇게 해서 13개.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적어 놓으시고. 자, 이건 뭐냐면요. 이거 원래 이런 것도 다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문제들은 다 기출문제들이에요. 3학년들이나 2학년에서 다 기출문제들 모의고사에서. 자, 얘도 다 문제가 나와 있는 건데 공항에서 사람이 A, B, C, D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항에서 수화물 찾을 때 있잖아요.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자기 캐리어가 나오는데 각자의 가방은 소문자예요. 이랬는데 뭐 이상한 변태들인가 봐요. 그죠? 각자 A는 A 빼고 나머지 가방 중에 하나 가져가야 되고요. B도 B 빼고 나머지 가방들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문제에서 이게 사람이고 뭐 모자 이렇게 나오고 뭐 그건 다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A는 A를 빼고 나머지 것들을 해서 가져가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항상 이런 문제를 보면 그죠? 야, 이거 내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잠깐 뭐 4 곱하기 이거 식을 어떻게 이러면 절대 접근 못 합니다. 경우 나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이런 거 손을 못 대요, 그죠? 문제 하나만 더 적어놓을게요. 문제 하나만 더 설명 듣고. 자, 뭐냐면요. 얘는 유명한 건데, 계산 문제입니다. 자,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 계단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이 올라가는데, 얘가 뭐냐면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 자, 올라가는데 정수가 쓴 놈이 올라가나 봐요. 기록자가 그렇게 길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도 한 번에 세 칸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한 번에 두 칸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봐봐. 첫 번째 계단 올라가는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해서 아홉 번째, 열 번째 계단 올라가는데, 자, 봐봐봐. 첫 번째 계단 올라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두 번째 계단 올라가는 케이스는요, 한 칸씩 가는 거, 한 번에 가는 거. 두 개죠? 오케이. 세 번째 계단은요, 한 칸씩 가는 거, 한 칸, 두 칸, 두 칸, 한 칸. 세 가지죠? 그러면 얘도 네 가지, 다섯 가지, 얘 열 가지? 이거 뭐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죠? 이상하다. 그죠? 해보십시오. 두 문제. 어려운 거. 아, 재밌어요. 진짜로 이거 하면은, 이게 뭐냐면, 항상 이 생각의 구조를 내가 뇌 구조를 바꿔주는 거야. 가방 문제에서 어. A가 한 개를 골랐을 때 그건 이미 가져간 거예요? 아니면 그치. 가져간 거야. 다 동시에 가져가요? 뭐 동시에 가져가든 차라리 가져가든 뭐. 하여간 자기 거만 자기가 자기 거만 안 가져가면 돼. 그렇구나. 자기께 자기의 소문자죠? 근데 진짜로 이건 선생님이 한데 우리 학원 조교했던 놈 중에서 국어가 6 나오고 영어가 9 나온 놈 있잖아. 내가 언어에 장애가 있었어라고 하는 놈이 있었는데 걔가 수학에서 1등을 맞아서 이날에 갔는데 선생님 논술까지 들어서 걔가 그 수강 후기 적을 때 그때 선생님 짱돌 쌤한테 확률 통계 수업 듣고 하나라도 틀리면 그게 더 이상했다고 라고 할 정도. 진짜 끝까지 다 들으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그리고 되게 쉬워져. 머리가 좋아져. 볼게. 하지 마. 몇 개 나왔어? 우주야? 얘? 네? 몇 가지? 7가지.
7가지. 혜영이 몇 개 나왔어? 9가지? 예원이는? 저 아직 안 나왔어. 도현이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자, 얘네 두 개는 앞에서 선생님이 지금 경우에서 구하는 여러 가지 뭐 구조라고 형태 해가지고 3가지 했었잖아. 그죠? 그걸 벗어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 일반적인, 그죠? 경우를 나눈다라고 쭉 하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경우 나누는 건데, 아까처럼 경우 나눠서 뭐 더하기 해서 뭔가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우를 나누고 그냥 노가다식으로. 자, 수학에서 노가다도 정말 수학의 하나의 방법, 풀이 중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노가다를, 그럼 모든 문제를 다 노가다로 푸냐? 그게 아니고요. 이 노가다로 풀이하는 단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7개, 9개보다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아니에요. 몰라. 또 그런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었죠. 선택좀 할까요? 잠시만요.
쏘리. 자, 수학에서 노가다도 하나의 수학적 방법인데 노가다를 쓰는 단어는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바로 얘입니다. 확률 통계.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수열이에요. 여러분들 방학 때 그 수원 들었을 때 그 수열인데 이 노가다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그냥 노가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는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얘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수형도라고 하고요. 혹은 수열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하죠?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축차 하나씩 하나씩 차례 대입한다. 그 얘는 뭐야? 수형도 나뭇가지 형태에 뻗어나가는 모양, 즉 일일이 이렇게 다 표시를 하는 소리예요. 자,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 같은 케이스는요. 사람 A, B, C, D가 있는데 자, 요 A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B를 가져가거나 C를 가져가거나 D를 이렇게 가져간다고요. 그죠? 그러면 A를 못 가져가니까 A가 B를 가져갔어. 그러면 다시 B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죠? A를 가져가거나 얘가 C를 가져가거나 D를 가져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A, B를 가져갔어. 그러면 얘 C가 가져갈 수 있는 이쪽 라인에서는요. 남은 게 가방에 C이 남았죠. 근데 얘가 C를 가져갈 수 있어? 없죠. 그럼 얘를 뭘 가져갔어? D, 얘는 남은 게 C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표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얘는 식을 세워서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잘 봐봐. B하고 C를 가져갔어. 그럼 남은 게 뭐죠? A하고 D예요. 근데 얘는 A도 가져가야 되고 D도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 얘가 A를 가져가 버리면 얘가 D를 가져가죠. 그럼 안 됐잖아. 그래서 얘 뭐야? 무조건 D,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B하고 D를 가져갔어. 남은 건 또 A하고 C네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뭘 가져가야 돼? A, 얘는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몇 가지 나왔어요? 세 가지죠. 그럼 얘도 세 가지 나와서 총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몇 가지 되는 거야? 9가지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얘는 3 곱하기 3 이렇게 쓰는 것조차도 그냥 억지로 약간 만든 거고요. 원래는 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게 세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얘 같은 케이스 이거 답 나온 친구 있나요? 나왔어? 혜영이 뭐 나왔어? 근데 답을 10칸째. 10번째 칸으로 왔어. 몇 가지야?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얘기해봐. 잠깐만. 그럼 예원아? 잠깐만. 혜영아? 네 번째 칸이 얼마 나왔어? 그렇지. 자, 이거 미칩니다. 보이는 사람은, 그거 안 보이는 사람 환장하는데. 자, 네 번째 칸. 이 나일 것 같다. 안 보이는 사람은 미칩니다. 6, 7, 8, 9, 10. 자, 지금 혜영이 얘기했어요. 네 번째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경우 수 5가지. 오케이. 우주야, 5번째 칸은? 6개? 누구? 그만 얘기해. 자, 지원이 나왔어? 8개야. 그렇죠. 8개야. 자, 규칙 찾아. 자, 예원아, 그 다음에? 잠만. 그러니까 얘 보이는 사람 안 보여. 지우야, 몇 가지? 13개. 그렇지. 자, 됐어. 자, 그러면, 자, 다시 우주. 그대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찾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라고. 규칙을. 찾았다. 예원이, 그 다음 7번째 몇 가지? 21. 그렇지. 자, 이제 한 명씩 눈이 떠이고 있습니다. 자, 도인아. 34. 그렇지. 우주야, 너 나왔다. 자. 무슨 규칙이지, 이게? 이게 보이면 환장 다 아는데 안 보이면 사람 미치는 거야. 인스타 릴스 많이 나오는 이 릴스가 도움이 되는 도연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어떤 규칙이죠? 앞에 거 2개 더해서 그 다음 거. 2개 더해서 그 다음 거. 2개 더해서 그 다음 거. 이거죠. 그죠? 이거예요. 해서 얘 같은 케이스가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또 세계적인 수학자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만든 수열입니다. 그래서 얘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서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볼 수도 있는 건데 얘는 너무나 독특한 수열이라서 수원의 수열단에서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확률단에서 나오는 수열입니다. 수열단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우리가 수열을 A1, A2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A3 뭐 이렇게 썼을 때 얘는 우리가 수열이라고 할 때 수원 배운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일반항이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 일반항, 등비 수열 일반항 했을 때 얘는 뭐냐면 얘는 어떤 일반항이냐면 이거예요. AN 플러스 2번째 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AN번째 항과 그 전에 있는 항의 합을 더해서 그 다음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러한 독특한 수열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근데 이게 이거 뭐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죠. 피보나치라는 사람 뭐 아주 옛날 사람도 아니니까 그죠? 몇 세기 전에 발견된 이건데 얘는 바로 이게 어떤 거냐면 자연계 현상에서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낸 수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의 꽃잎의 개수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세 종인가 두 종인가 밖에 없대요. 맥덩이 식물, 쌍덩이 식물, 그 다음에 얘 세이클로버, 그러니까 네이클로버가 흔치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냐면 내가 이 봉을, 내가 이 꽃을 피우고 내가 이 줄기, 그 다음에 이 뿌리 크기에서는 잎사귀가 5개만 있으면 딱 되겠다. 4개가 있으면 내가 광합성한데 부족하고 너무 많으면 차고 넘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형태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어떤 것까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화석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 심해 깊숙한 곳에 있는 암모나이트 있죠. 암모나이트. 여기다가 화석을 보니까 화석 여기에 이런 게 가 있더래요. 이게 선이 가 있다는 거야. 띠가 가 있다는 거야. 해서 과학자들이 얘를 조사해봤는데 뭘 조사했냐면 이 호의 길이를 조사한 거야. 호의 길이를. 근데 이 호의 길이를 딱 조사하니까 뭐가 됐어? 정확하게 B가 1대, 2대, 3대, 5대 이렇게 쫙 되더래. B가. 그럼 뭐냐면 얘가 응이하고 딱 태어나는데 이런 젠장 심해 깊숙한 바다에 태어나니까 엄청난 수압을 느끼면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살아남으려면 가장 단단해져야겠다. 피보나치를 커야지 하면서 쫙 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연현상계에서 가장 뭐까지? 경제활동까지. 어떤 내가 이렇게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서 거기 안에 있는 의자 수, 그 다음에 테이블 수가 뭐야? 이런 식으로 맞춰가면 제일 그 환상적이고 그 가장 이 규모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오르고 이렇게까지 된대요. 그게 이런 거예요. 개수 세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있잖아. 뭐 당구장 같은 데서 이거 당구대를 많이 넣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아. 근데 꼭 그렇지 않죠. 막 너무 조금 사면 불편하잖아. 그 다음에 너무 적게 넣으면 막 효율이 떨어지고, 그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조금만 더 문제 해볼게요. 자, 10개의 칸이 있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10개의 칸에 0과 1을 적는 거야. 근데 뭐냐면 00000 이렇게 더 해도 돼. 그다음에 0001, 0001 뭐 여기 해도 되는데 다시 뭐야? 11 이렇게는 안 된다는 소리야. 그죠? 이렇게 적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어렵구나. 왜 다 과문이 이렇게. 재밌다니까. 여기 내가 이게 문제 이렇게 많이 내줄 거라고. 이게 하다 보면 있잖아.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 재밌다고 하죠. 재밌어, 똑똑해져. 나중에 이런 거 하면서 뭐 하겠어요? 퀴즈 하겠지. 옵션, 제일 빨리 푸는 사람 5,000원. 맞아. 얼마 좋아. 공부도 하고, 성적도 올라가고, 돈도 벌고, 대학생도 되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오래 하래 되겠어? 아니에요. 모르겠어.
올해가 아니고 2025년까지 해야 돼서. 아, 속상해. 이거 뭐야? 이거 한 거야? 아니, 이거, 문정성.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당연히 처음에, 그지? 그러니까 뭐, 때 하나씩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죠? 얘를 갖다가, 그래, 10개 칸을 쭉 해. 그 다음에 0, 0, 0, 0, 0, 0, 0.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경우 나눠. 어떻게 나누는 거야? 1이 하나 없는 경우. 1이 하나 있는 경우. 1이 2개 있는 경우.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잘 봐봐. 알았어? 정수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해보겠어. 첫 번째. 자, 1이, 이렇게 할게요. 1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 다음에 1의 개수가 그러니까 빵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 다음에 1의 개수가 2개인 경우 이렇게 쭉 하잖아. 그럼 빵개인 경우 몇 가지죠? 몇 가지요? 한 가지죠. 얘는 한 가지지. 빵, 0, 0, 0, 0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럼 1의 개수가 한 가지는 몇 가지야? 그렇지. 몇 가지는 기분 좋게 가죠.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이런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뭐냐면 1이 여기 앞에 있을 때 건너뛰고 그러면 1,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또 1이 그럼 여기 있을 때 1,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1이 여기 있을 때 잠깐 아까 이거 겹쳤으니까 또 빼고. 이것도 그런데 막 3개다, 4개다 이러면 뭐 하는 거죠? 만세! 독립수사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만세 부르는 거야. 그죠? 그럼 뭐냐? 얘도 경우 나누는 거야. 근데 이렇게 경우 나누면 올 한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풀다가 이제 시집장가 가야 돼요. 한 15년 흘러서. 그죠? 문제 풀다 보니까 야, 예원아 결혼하자. 이러면서 예원아는 결혼 안 하니? 이러면서 저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제 12년째 했는데 엄마 때문에 마지막에 헷갈렸잖아. 이거 아까 셋 썼나 봐 이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경우를 나눕니다. 어떻게? 칸을 떼서 할게요. 경우는 어떤 케이스? 한 칸인 경우, 2칸인 경우, 3칸인 경우 이렇게 채워서 할게요. 자, 어떻게 간다? 첫 번 한 칸만 있을 때 넣을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2가지. 그렇죠. 0이나 1, 2가지잖아. 자, 두 번째 칸을 채울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0, 0, 1, 0, 0, 1. 3가지죠? 자, 세 번째 칸을 채울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몇 가지? 8개. 그렇지. 잘 봐라. 이 패턴이 뭐냐면요. 처음 시발점이 1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가는 애들이야. 그래서 크게 패턴이 몇 가지가 있냐면 원래 피보나치 수열은 처음에 이거예요. 1, 2, 3, 5 이렇게 가는 놈이에요. 그래야 얘네 두개 돼서 이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 다음 형태의 유형은 뭐냐면 1, 2, 3, 5 이렇게 가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 2, 3, 5 이렇게 가는 유형입니다. 해서 2, 3, 5 여기까지 딱 가면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그다음부터 계속 쭉 더해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얘 같은 케이스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나 2개예요. 하나나 2개. 얘도 뭐죠? 하나나 2개. 그죠? 쟤도 하나나 2개. 이렇게 가는 케이스예요. 뭔지 알겠죠? 적어하십시오. 그럼 이러면 뭐 그죠? 15초 만에 푸는 건데 안 그러면 15년 걸리는 거예요. 예원아 이제까지 이러면서. 아니. 그럼 언제 의지는 너무. 그럼 잘했어. 그럼 잘했어. 이제 이러면 되는 거야. 재밌어 이러면 이제 순열 가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이제 경우에서 나가고 하면 또 뭐 제태쌤이 나가고 순열 뭐 나가고 조합 나가고 하겠죠. 어쨌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이론도 좀 정리해주고 또 할 거예요.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오늘 좀 할 게 있어서 쉬는 시간을 못 드리는 게 좀 미안해. 조금 더 하자. 왜냐면 얘는 문제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해야 돼서. 자, 다음은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데요. 어떤 자연수 n을 소인수분 했다면 A의 알파승, B의 베타승, A와 B는 서로 소인 관계입니다. 이럴 때 얘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어떻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개. 그죠? 이게 약수의 개수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봅시다. 자, 이 뜻이죠. 12다라고 하는 소리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4 곱하기 3. 그럼 4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얘한테서 이 뜻은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3 곱하기 2, 6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뜻이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아마 중학교 때 이럴 때도 배웠을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 뜻이에요. 자, 12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안에서 2의 2승과 3의 1승 이렇게 있는데 2의 2승이다 라고 하는 인자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3의 1승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3의 0승, 3의 1승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얘는 얼마죠? 1이죠. 얘가 2고 얘가 3이다. 그러면 12의 약수다라고 하는 것은 자 1, 2, 3, 3이 뭐죠? 3, 4, 6, 12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1이라는 건 뭐냐면 얘랑 얘가 곱해진 거야. 여기서 2라는 건 뭐냐면요. 얘랑 얘가 곱해진 겁니다. 여기에서 4라는 것은 뭐죠? 얘랑 얘가 곱해진 거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곱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얘가 곱해지는 게 얘랑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 하나당 몇 개씩 있다는 소리니까 3개씩 이렇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랑 뭐 어차피 누굴 기준에 하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2다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 0승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개수는 하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개수는 2라고 해도 2의 2승이다 그럼 2개가 아니고 0승부터 시작하니까 0, 1, 2니까 3개가 되는 거잖아. 무슨 알겠죠?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얘 양의 개수 구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또 뭐 나오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 구해라라고 한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 그럼 알죠? 소인수분해서 공통인 거 다 뽑아서 그 다음에 똑같이 지수에다가 플러스 1씩. 그 왜 플러스 1씩 하느냐? 뜻이 저런 겁니다. 다음에 자 거의 다 왔어요. 2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길. 자, 뭐냐면 얘도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해라 이겁니다.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 도현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그렇지. 깜짝 놀랐네. 그 말이야, 그죠? 경우 나누는 거, 경우, 그죠? 그럼 어떻게 경우 나누냐? 이거겠죠. A에서 B에서 D 가는 경우, A에서 C에서 D 가는 경우, A에서 B에서 C에서 D 가는 경우, A에서 C에서 B에서 D 가는 경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머리가 깔끔해진다고요. 얘가 뭐 세고 몇 곱하기 몇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우를 나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도 이제 지나가서 맞아 도현이 형아 이렇게 하는데 A에서 B 가는 거 몇 개야? 3개. B에서 D 가는 거 1개네. A에서 C 가는 거 몇 개야? C에서 D 가는 거 몇 개야?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야. 싹 easy. 그쵸? 다음에 A에서 B 가는 거 몇 개야? 얘는 3가지. 그 다음에 B에서 또 D가 간대. 그럼 2가지. C에서 1 간대. 3가지. A에서 C 간대. 2가지. C에서 B 간대. 뭐야? 2가지. B에서 D 간대. 1가지. 경우 나면 뭐 한다고? 냅다 더 한다고. 진짜 이거 쉬운 거야. 농담 아니고. 아시겠죠? 진짜 이런 거 3개 최고 쉬운 겁니다. 다음 마지막. 자 이제 동심의 세계로 그죠? 요즘 우리 집에서 둘째 애들이 하는 건데 색칠 하는 거. 색칠 공부. 색칠. 색칠. 겁나 쉬워. 색칠. 이렇게 할까? 네 가지 색 갖고 칠하는 거야. 그때 한 번 색칠한 거 칠하면 안 돼. 그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같은 색, 이웃하는 것은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 경계가 나눠지지 않잖아? 그럼 네 가지 색 갖고 얘를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냐 이거야. 그죠? 자, A, 몇 가지? 4가지. 4가지. 그리고 얘는 같은 색을 또 칠해도 된다. 얘는 같은 색을 칠해도 된다. 다만, 이웃하는 것만 같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중복 허락이야. 중복. 월 허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4가지. B 몇 가지? 2가지. 그러니까 이제 얘도 그냥 스몰 A, B, C, D 이렇게 빨주노초 뭐 이렇게 한다고 쳐. A, B, C 했어. 그럼 얘가 요 중에 하나 썼어. 그럼 B에서 칠할 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죠, 세 가지. A에서 칠한 것만 쓰지 않으면 되잖아. 그죠? C에서 몇 가지? C에서 몇 가지야? C에서 C에서는 두 가지. 왜냐면 얘랑 칠한 거 쓰면 안 되잖아. D는 몇 가지야? 한 가지. 아, 두 가지. C, B에 칠한 거 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경우 나눠서 가는 거야. 그때 잘 봐. 얘도 자, 얘 같은 케이스는 자, 얘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야. 뿅, 얘도 무조건 경우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계속한 게 뭐냐면 경우 나눈다. 그럼 더한다는 건데 여기서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면 조금 더 고난이도 형태. 얘는 이제 고난이도까지는 아닌데 어째 여기서도 이제 시발점이 되긴 하는데 뭐냐면 경우를 나누면 나누는데 뭐냐면 기준을 잡고야. 기준을 잡고 경우를 나누는 소리입니다. 뭐냐면 내가 얘 같은 케이스를 C부터 칠한다. D부터 칠한다. 이러면 문제 이제 초고난이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뭐냐? 뭘 먼저 칠한다. 즉 기준을 뭘 잡고 간다. 이런 걸 잡고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뭐죠? 가장 많이 겹쳐있고 내가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를 갖다가 먼저 다 조지고 가는 거야. A가 가장 많이 붙어있잖아. 그럼 A부터 칠하고 가는 거라고. 알겠죠? 자, 나중에 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촉촉촉촉. 얘 칠하래요. 그럼 당연히 어디서 칠하는 거야? 그렇죠. 얘부터 칠하는 겁니다. 뭐 이런 변태야. 알겠죠? 저는 그런데 뭐 이렇게 아니 하지 마. 알겠죠? 일반적인 노말적인 걸 갖고 가져야 되는 거야. 오케이? 저거. 무조건 경우부터 나누는 거야.